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국호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의 이름인데 여기에는 대만의 말 못할 흑역사와 서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1982년 8월 17일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그 성능과 수량은 미중 수교 이후 수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점차 줄여나간다 라는 이른바 817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817 성명은 대만에게는 악마와 같은 법으로 지금까지도 대만의 발목을 잡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마음대로 사들이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과 F-20 전투기 도입을 희망했지만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좌절되자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경국호입니다. 경국호의 가장 큰 문제는 160km밖에 되지 않는 작전 반경입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거리가 160km를 조금 넘는데 쉽게 말해 이 경국호는 중국을 가기는커녕 자국의 영해로만 들어오는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는 극악의 작전 변경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대만에 기술을 제공할 때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2년 8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내 첫 초음속경 공격기인 T-50 전투기 개발에 대만의 경국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10여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소식은 당시 대만 연합보의 보도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전투기 설계 및 제조, 보급 등을 맡고 있던 민간 기술자들로 한국 측과 2년 계약을 맺고 T-50의 전투기 양산체제의 가속화를 돕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 현재 대만 공군은 45년 가까이 된 F-5 전투기 20여 대, 그리고 1992년부터 도입한 구형 F-16의 비전투기 110여 대, 그리고 1997년부터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주의 1040여 대와 자체 개발한 경국호 100여 대 등 대략 290여 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노후화가 심해 접경 지역의 중국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퇴물급 전투기들입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전투기인 F-35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자국의 우방 중에 우방에게만 판매한다는 F-35를 대만에 판매할 경우 중국 측으로 기술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하자 대만은 아쉬운 대로 미국으로부터 F-16의 개량형인 F-16V를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대만이 보유하게 된 이 F-16V는 중국 동부와 남부 정부에 위치한 J-10과 J-11 그리고 Su-35 전투기 등 대략 5종류의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간급 보스 정도 되는 Su-35는 버거운 상대이지만 근접 공중전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대만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위치한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도 맞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자주국방을 강조해 온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보며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할 수 없다 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자체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대만의 국립중산과학연구소 크시스트는 개발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후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더 이상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지난 4월 2일 봉황TV는 대만 군사 전문가 시오이의 말을 빌려 대만 전투기 사업에 한국의 KF-21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만이 추진 중인 5세대 전투기 및 새로운 엔진 개발에 한국의 KF-21의 노하우를 가져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는 817 성명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설불리 대만에게 F-35B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왜 한국의 KF-21 연구 개발 경험이 필요할까? 경국 전투기를 통해 양국은 이미 협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당시 기술 이전과 관련된 회의에서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한국 측에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만의 경국 전투기 제작의 전체 작업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기술진이 한국의 거액으로 초빙되어 한국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스텔스 전투기, 즉 5세대 전투기, 적어도 4.5세대 전투기의 생산 제작에서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각지에서 KF-21의 제작 성공에 관여한 한국 기술진들을 모셔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경국 전투기 개발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며 기술진들도 이미 은퇴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갈 길이 멀기에 한국 측의 노하우 도입이 필요했으며 이는 대만의 인재 양성과 기술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대만의 TVBS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들의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대만에서 미라주 전투기를 조종했던 전 대만 전투기 조종사 응택양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경국 전투기를 개발한 이후 이미 시간은 오래 지나 4.5세대 전투기,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를 대만이 지금 당장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외국의 기술진들과 협의한 것처럼 대만의 전투기 사업에 한국 기술진이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대만의 국정기금운영위원회의 개중위원은 한국이 KF-21을 개발하는데 8조 원 넘게 썼는데 유럽의 단일 국가도 이 정도 금액을 연구개발에 쓰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현재 대만은 이 정도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과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술 도입으로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호소하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애초 2027년 5세대 전투기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는 중산과학원이 갑자기 2024년 앞당겨 나올 수 있다고 말한 점은 외부의 기술 이전밖에는 없다. 2017년 대만이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직녀성 계획과 5세대 전투기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소식들이 종적을 감췄다가 갑자기 2024년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전문가들은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만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만이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면 왜 임페리얼급 구축함은 못 만들겠어? 역시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네. 3세대도 없으면서 심지어 한국도 4.5세대인데 5세대는 아무나 막 만드는 줄 아나 보네. 기초 실력도 안 되면서 잠수함 사업처럼 민진당은 종일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골어들이려는 환상만 하고 있어. 잠수함 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투기에도 한국이 참여한다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기술로 발전해 왔잖아. 무기 관련 자체 기술은 30%도 안 될 텐데 한국의 기술 배우러 간다고 보도하던데 대만은 또 한국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야. 민진당이 예전에 F-35는 유지비가 비싸다고 하더니 한국에 얼마 준 거야. 국민들이 쓰는 전기나 생필품 관리도 못하면서 전투기 잠수함 만든다고. 그리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맨날 한국으로 튀어갈 생각만 해. 그냥 자체 개발하자. 중공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대만과 합작하겠어. 군사기밀을 이렇게 대놓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작년 4월 대만 국회의원들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한국의 기술진들이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장정국다 만해군 참모총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전투기 사업에 한국의 기술진이 참석했는지 이는 시간이 지나면 더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그냥 대만의 바람이네요.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고 개발이 끝나도 카이에서는 수송기 개발 사업으로 고용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대만의 바람대로 안 될 듯. 중국이 만든 차이나 젠전투기보다 오래된 F-16V가 좋을 수도. 크크크. 근데 대만은 한국 기술진 찾지 말고 이들이 동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일본 6세대 만들고 있는 일본 전문가 초빙해라. 크크. 협파는 엄청 하면서 웃기네. 이것들 지들 좋아하는 일본하고 합작해라. 제발 우리랑 연관 좀 갖지 마라. 관심도 없다. 대만에는 이미 중국 스파이들이 드글드글해서 첨단 기술 협력은 어려울 듯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전투기 기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찌되었던 KF-21 기술은 보호해야 하고 타국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자들 외국으로 나가서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일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정치질도 그들과 똑같네. 먼저 냄새 피워놓고 어그로 끈 다음 압력 행사 안 되면 한국 탓 아주 편해. 대만의 진짜 문제는 도와주고 싶어도 TSMC 기술이 중국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되 같은 언어와 자본으로 네트워크된 중국한테 언젠가는 다 흡수됨. 이러니 대만을 도와주는 게 중국 기술 개발해주는 거. 나름 한국의 최첨단 무기, 그것도 ING 중인데 대만과 공유할 리가. 중국과의 외교 경제, 자원화 대만 내친중파에 의한 기술 유출 가능성 때문에 대만과의 군사, 첨단 교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대만의 대중국용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 싶네요. 대만에 한국의 KF-21 기술이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에다 대만의 희망사항이고 KF-21 개발비로 1조 2천억 투자하는 게 가장 빠르게 4.5세대 기술을 습득하는 길일 듯하네요. 물론 중공의 방해로 어렵겠지만요. 대만의 한국 전투기 기술 이전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국가도 아니고
우리의 첨단 군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기 쉬운 나라다. 세계는 자국의 첨단 기술 보호에 눈 뒤집혀 있는데 우리하고 우호적이지도 않는 대만에게 첨단 기술 이전 개꿈이라 생각한다. 한국과의 군사무기 협력을 공개적으로 질의한 국회의원, 보도한 언론, 일반 국민의 댓글까지 대만의 중공첩자들이 한둘이 아니란 게 느껴지고 이들 모두 알 권리를 빙자한 이적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